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일이 생기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고, 한숨은 늘고, 결정은 어렵고, 마음은 점점 지치고. 안녕하세요. 말의 온도입니다. 요즘 따라 별일 없는데도 마음이 자꾸 불안하신가요? 이런 당신에게 오늘 마음이 편안해지는 5가지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걱정은 언제 시작될까요? 바로 생각이 미래로 달려갈 때 시작됩니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자책하면서 우리는 불안을 키우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많고 불안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지 않은지 하나씩 살펴보세요. 첫 번째, 자꾸 안 좋은 상상을 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왜 자꾸 안 좋은 상상을 할까요? 그건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도 부정적인 성격이라서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뇌의 구조적 특성과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불안은 뇌가 미리 대비하라고 보내는 과잉 경보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위가 아프고 밤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불안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걱정 하나가 시작되면 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으로 이어지고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의 미로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네 번째, 작은 선택도 두렵습니다. 오늘 뭘 먹을지, 뭘 입을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다섯 번째, 결국 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문제인 걸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자꾸만 나를 작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걱정이 많고 불안한 당신을 위한 작지만 깊은 위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불교의 말씀과 철학자의 지혜를 따라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아 볼까요?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불안은 미래를 미리 살아가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걱정은 그냥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내쉬어 보세요. 내 몸에, 내 마음에 이 순간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유를 알면 불안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불안한 이유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착각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잃을까 두렵고 얻지 못할까 불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꼭 가져야 한다고 믿을 때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 건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 이런 조건부의 행복이 많을수록 그 조건이 흔들릴 때 불안도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든 것은 변하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무상 때문에 불안이 야기된다고 하였습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도, 관계도, 건강도 영원하길 바라죠. 변화를 거부하고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현실과 충돌하면서 불안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고통도 지나가지만 즐거움도 지나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래야 해 라는 고정된 자아인 무아가 불안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나는 강해야 해.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나는 좋은 부모여야 해 라는 자아 이미지를 붙들고 살죠. 그 이미지가 흔들릴까봐 불안이 생기고 실수나 실패가 있을 때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말할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56세 주부 정혜경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56살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 정혜경입니다. 남편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이들은 이제 막 사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큰아이는 취업 준비 중이고 작은 아이는 대학 휴학하고 아직 방황 중이에요. 하루하루 밥 짓고 집안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합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져요. 잠을 자려 누우면 큰애는 과연 취직할 수 있을까? 작은애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남편 건강은 괜찮을까? 나중에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사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어깨, 허리, 무릎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병원보다 은행 통장 잔액이 더 걱정됩니다. 이런 생각을 친구한테 털어놓으면 그만 좀 걱정해 라는 말만 돌아오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마음이 더 허해질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내가 너무 나약한 걸까? 아니면 원래 엄마란 다 이런 걸까? 요즘은 뉴스만 봐도 숨이 막힙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저는 멈춰 있는 것 같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초조하고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누군가 말해주는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정혜경 씨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은 지나간다. 고요한 중심은 늘 내 안에 있다.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남편 건강이 걱정되는 마음, 그건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면 자꾸만 미래를 통제하려 하게 되고 그게 곧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인연 따라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처럼 앞으로도 모든 것은 저절로 때가 되면 흘러갈 것입니다. 정신과학적으로도 불안을 줄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호흡 조절하기입니다. 4초 숨 들이쉬고 6초 숨 내쉬기를 하면 천천히 한 호흡은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두 번째, 생각을 글로 써보기입니다. 생각 정리는 곧 감정 정리입니다. 뇌는 막연한 걱정을 반복하는 걸 멈추기가 어려워서 글로 쓰면 불안 회로의 활동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 행동에 집중하기입니다. 몸을 움직여 뇌가 지금에 집중하게 해보세요. 책 정리, 식물에 물 주기 같은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네 번째, 타인과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뇌는 공감받을 때 안정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합니다. 꼭 해결책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감받는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5번째, 수면, 식사, 햇빛으로 뇌를 튼튼하게 만들기입니다. 하루에 20분 햇빛을 보며 산책하고 일정한 시간에 가볍게 식사하며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꺼서 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종종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보다 더 괴로울 거라고 착각한다.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세네카는 걱정이 실제 사건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 병, 외로움 같은 것들을 우리 머릿속은 실제보다 10배, 100배 더 크게 상상합니다. 결국 현실보다 상상의 괴물에 먼저 잡아먹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무언가 잘못될까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삶이 당신에게 주는 선택의 기회이자 존재의 증거다. 그러니 걱정이 찾아왔을 때 나를 다그치기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오늘도 살아있구나. 불안은 절대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가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그 불안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내가 따뜻하게 알아주는 것이지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의 평온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의 온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